네, 안녕하세요. 커피 바리스타 실습 제 4강입니다. 4주차 강의입니다. 담당 교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국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뭐 커피의 어떤 그 근원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디오피아 전설과 오마레 전설 뭐 이런 걸 봤죠. 자,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커피도 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나 이제 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커피를 마신 사람은 여기 사진에 있는 것 같이 이분이 이제 고종 황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어, 왕이죠. 왕이죠. 마지막 왕인 이제 고종 황제라고 합니다. 이제 고종의 이 고종 순종 실록이라는 책에 보면 이 커피를 가베차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 가베라는 게 이제 일본말로 뭐 이렇게 한자로 써서 가베인데 이거는 이제 코히라고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베차라고 기록된 것 자체가 좀 일본의 영향이 좀 있고요. 이 고종이 이 사람은 왕이었지만 여러 가지의 주변의 문제든 본인의 문제든 간에 이 사람의 삶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이 있을 때 이 밑에 있는 것 같이 이제 명성황후,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후인 명성황후도 일본 사무라이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을미사변도 일어났고요. 그 일본에 있는 사무라이가 우리나라에 궁궐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런 여자 황후를 칼로 베어서 죽이는데도 우리나라는 아무런 그런 저항조차 이렇게 할 수 없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는 힘이 없었죠. 약한 것도 아니고 힘조차, 그러니까 찍소리 못한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도 한일 합방도 되지 않았는 시기였지만 일본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악원 파천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그게 악원 파천이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것 같이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군의 무자비한 공격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러니까 겁이 났죠. 고종 황제가 궁궐에 있어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일본 애들이 맨날 칼 들고 총 들고 설치니까 겁이 나니까 고종이 이 왕세자를 데리고 1896년에 1896년 2월 11일에 약 1년간, 그러니까 왕이 왕궁을 버려요. 왕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러시아 공간, 지금으로 치면 이제 러시아 대사관이죠. 러시아 대사관으로 이제 아예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 일본은 또 이 러시아는 또 아주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이 공사관에 이렇게 들어가면 일본 사람들이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고종 황제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거죠. 고종 황제가. 그래서 얼마 동안 있었냐면 장장 1년 동안 이 러시아 공간에서 옮겨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러시아의 공사인 베베르라는 사람이 고종 황제에게 이제 커피라는 것을 소개를 했고, 이 1년 동안에 있으면서 러시아 공간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커피를 이 고종 황제가 이제 커피를 되게 좋아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러시아 이 공간에서 나와서 궁으로 갈 때도 커피를 가져가서 또 많은 대신들이나 신하들에게 이 커피를 소개하고 커피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마셨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커피는 이 각설탕을 넣은 물에 이 커피 가루를 넣고 그대로 뜨거운 물을 넣고 저어서 마셨다. 그러니까 뭐 커피 가루도 뜨거운 물에 넣고 각설탕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셨던 것들이 커피이다 라는 거죠. 지금은 커피하고는 많이 이렇게 좀 틀린, 그러니까 일종의 초기에 인스턴트 커피를 이제 고종 황제가 1896년에 마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커피를 어쨌든 공식적으로 처음 마신 사람은 이제 고종 황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뭐 여러 다른 말도 있지만 보는 시각이 많아요. 딱 보면 아유 참 그래도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는 왕이죠, 고종 황제. 자, 그 다음에 광무 4년 1900년에 덕수궁, 지금 서울에 있는 덕수궁 안에 보면 정관헌이라고 지금도 이제 뼈대는 있는데, 여기를 이제 최초의 양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안을 양식의, 그 서양식의 이런 시설들을 갖춰서 궁궐 내에 있는 뭐 최초의 카페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제 특수계층에 한정해서 이용을 했고, 고종 대신, 고종과 그리고 이제 신하들 대신들이 이제 커피나 다과를 이 정관원에서 즐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기 있는 이제 정관원 요 모습입니다. 지금 덕수궁에 있는 정관원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1884년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중의 그러니까 공중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썼는 기록에 따르면 뭐 시종에게 홍차 커피를 뭐 대접을 받았다는 기록이 또 추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관은이 최초의 이런 궁궐에서 고종이나 대신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이제 카페, 뭐 돈을 받고 이런지는 않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카페의 효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탁 호텔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선탁 호텔은 이 서양식 호텔로 1902년 독일의 여성 선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호텔을 건립을 했어요. 선탁은 1885년도 초대 한국 주재 러시아 대리공사 베베르, 아까 나왔죠, 베베르와 함께 서울에 도착해서 베베르 부부의 추천으로 궁궐에 들어가 양식 조리와 외빈 접대를 담당을 하였어요. 그러다 명성황후의 신임을 얻어 정계의 배우에서 활약하다가 1895년 고종으로부터 정동에 있는 가옥, 그러니까 집을 하사받아서 외국인들의 집회 장소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왕이 줬는 집을 1902년 10월에 이 가옥을 헐고 여기에다가 이제 2층의 서양식 호텔을 지었는데, 이 호텔이 바로 이제 선탁 호텔입니다. 그래서 1층은 보통실과 식당, 2층은 귀빈실로 이루어졌고, 1층과 2층 창 사이의 벽을 작게 하고 벽 전면을 아케이드 모양으로 구성하는 등 러시아의 전형적인 건물 형태를 취하였고, 미국을 주축으로 결성된 정동 구락부라는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구한말 서구 열강의 외교관들이 외교 각축을 이 호텔에서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합니다. 선탁 호텔. 자, 요게 이제 선탁 호텔의 1층, 2층의 모습입니다. 선탁 호텔의 1층. 지금은 이제 이 호텔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1층에 있는 여기가 이제 1층에 선탁 호텔의 커피 하우스의 옛날 사진입니다. 옛날 사진. 근데 아니 화분이나 이런 거를 여기 테이블 위에다가 왜 올려놨나 모르겠어요. 그죠? 옛날, 아주 옛날 사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커피를 파는 곳, 커피숍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1888년 인천 중앙동에 있는 데이블 호텔이라는 것이 최초의 현대식 호텔로 지어졌는데, 그리고 그 맞은편에 또 데이블 호텔, 그 맞은편에 스튜어드 호텔이라는 호텔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 데이블 호텔과 스튜어드 호텔, 이 두 호텔 모두 1층에 이제 커피를 파는 이런, 우리가 말하면 이제 다방이죠. 이런 부속 다방이 존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런 호텔들을 이용하는 고객들 자체가 전부 이제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인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걸 보면, 이 서양인들은 밥을 먹고 항상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이 스튜어드 호텔과 데이블 호텔에서도 커피를 팔았다라고 충분히 이제 짐작이 가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단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블 호텔에서 커피를 일반인들에게 판매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여기에 이제 요 책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블 호텔과 스튜어드 호텔이 오늘날 같이 이제 대중을 위한, 물론 이제 이 호텔들 자체가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대중을 위한 이제 커피숍이고, 그리고 1909년 11월 1일 날 남대문역, 서울에 있는 남대문역 정거장에 남대문역 다방이 생겼어요. 남대문역. 그래서 이름이 남대문역 키사땡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남대문역 키사땡. 이 키사땡이 일본 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다방이거든요. 다방. 키사땡. 남대문역 키사땡. 요게 이제 남대문역의 키사땡 내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밖에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철도 여행안내에 수록되어 있는 남대문역 키사땡의 입구의 모습. 여기가 내부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방의 모습. 커피를 팔던 곳입니다. 자, 그 뒤에 1923년 명동에 있는 이제 호따미라는 커피숍, 충무로에 있는 금강산이라는 근대적 의미의 다방이 생겼고, 그리고 1927년 영화 감독인 이경손이라는 사람이 관운동에 카카듀라는 다방을 개업을 했어요. 그리고 1930년에 천재 시인 이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이런 다방과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 자기가 시인인데 이런 다방과 관련된 거를 좀 전문가예요. 뭐 기업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상은 이름이 제비, 스루, 육구, 모기라고 하는 다방들을 기업을 해서 또 좀 경영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6.15 사변을 거쳐서 이제 미군들의 문화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1970년대는 이제 지금도 있는 이제 동서식품, 커피, 동서식품 하면 이제 커피가 유명하죠. 이가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직접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집에서도 커피를 마시게 되면서 다방은 점점 디럭스화,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 젊은 층 위주의 DJ가 있는 음악 전문 다방이 꽃을 피울 시기였다. 그 다방 같은 데 가면 DJ가 있으면서 이제 신청곡을 받아서 그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저도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학교 앞 대학교나 이런 데 앞에 가면 그런 다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다방에 가면 이제 커피 시키면 지금같이 이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이런 인스턴트나 이런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주는 이런 다방들. 그래서 이제 설탕 거기에 태워 먹는 그런 다방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이런 것들 관련된 영화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행을 했죠. 자, 그 다음에 1987년이면 저 대학교 2학년 때 박진영 교수 대학교 2학년 때네요.
커피의 수입 자율화가 시작되었고 백화점에 이제 수입된 원두 커피가 진열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리 곳곳에선 자댕이나 난다랑, 도토루 같은 원두 커피 전문점. 이 도토루는 이제 일본의 커피 전문점 브랜드고요. 자댕 이것도 뭐 외국에 수입되어 있는 거, 난다랑 같은 이런 커피 전문점들이 이제 속속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90년대 들어와서 이제 냉온 정수기가 보급이 되고 또 실용적인 커피 자판기가 많이 보급되어서 자판기가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거기에서 이제 지금같이 종이컵에 커피가 이렇게 담겨 나오는 커피 자판기가 많이 보급되어서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고 가정과 사무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도 간편하게 이런 인스턴트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기에도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999년도에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 1월달에 스타벅스 1호점이 우리나라의 그 이화여대 앞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내 진출을 통해 전문적인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는 커피 문화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인스턴트 커피 문화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고급 커피를 즐기는 카페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수천 개의 에스프레소 커피 전문점과 로스팅을 직접 하는 로스터리 카페들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어 인스턴트 커피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커피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그 영화 감독 이경순이라는 사람이 했는 카카듀, 이 사람이 이제 이경순 관운동에 새로 문을 연 카카듀 커피 역사전에서 뭐 이렇게 자료가 있는 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시내 관운동에 새로 난 카카듀에서는 개업 피로 예술 포스터 열람회를 오는 20 뭐 며칠날 이렇게 무료로 관람케 한다고 신문에 이렇게 나는 거죠. 신문에 나는 거. 뭐또 카카듀에서 뭐를 한다. 외국 문학회를 카카듀에서 이렇게 언제 개최한다는 식으로 이제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는 것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1970년에는 한국에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까 이제 동서식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두커피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외국과는 다르게 편리성을 강조시킨 인스턴트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다방에 가지 않고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1982년 국내 최대 커피 회사라 볼 수 있는 동서식품에서 진공 동결 건조 커피인 맥심을 출시했는데 이것이 나오면서 원두커피를 사용했던 다방에서 인스턴트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전부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다방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다. 그리고 87년도 커피 수입 자료가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원두가 수입되기 시작해서 88년도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백화점에서 찾게 되었고 뭐 전문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스타벅스 1호점이 이화여대 앞쪽에 오픈되면서 이 스타벅스의 성공으로부터 시작해 다양한 커피 전문점들이 생기고 있으며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자, 요게 이제 스타벅스의 로고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해서 요 안에 있는 뭐 인어 같은 게 있는데 이 로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참고로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스타벅스의 로고는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렌은 인어의 모습을 한 그리스 신화의 바다 요정입니다. 사이렌. 노래를 아름답게 해서 선원들이 그 노래를 듣다가 갑판에서 뛰어내려 빠져 죽었다는 그런 신화도 있고요. 신화 속 영웅인 오디세우스도 사이렌의 노래를 듣기 위해 자신을 돛대에 묶어 바다에 뛰어들지 않도록 했을 만큼
매력적인 노래소리였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자신의 노래로 사람을 홀렸던 이 사이렌을 로고로 사용한 것은 어쩌면 노래 대신 커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겠다는 뜻은 아닐까라고 해석도 되고요. 어쨌든 한번 접하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사이렌 노래처럼 스타벅스도 커피로 한국에서 매력을 톡톡히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브랜드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꼼짝을 못하는, 지금도 스타벅스의 브랜드 파워가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스타벅스가 생기면 무조건 뭐 실패는 없죠. 성공입니다. 정말 뭐 입지가 안 좋고 목이 안 좋고 그런데도 스타벅스가 생기면 사람들이 찾아가니까요. 자, 요게 이제 스타벅스가 처음에 1971년에 이 스타벅스가 생길 때의 이 스타벅스 로고입니다. 요때 71년에, 그리고 87년에 스타벅스 로고가 이렇게 바뀝니다. 주로 이렇게 돼 있다가 색깔이 커피색이 있다가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안에 있는 인어의 모습도 조금 바뀌는데요. 여기 때는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 여자의 가슴 모양이 이렇게 이제 형상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섹슈얼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거의 없게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로고를 바꾸고요. 여기에서 92년에 또 다시 3차로 이 스타벅스 로고를 개정합니다. 좀 더 이제 다른 부분들,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좀 줄이고 중간에 있는 이 여성 부분들을 더 형상화 시켰죠. 그리고 2011년에 다시 스타벅스 로고가 이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이제 이렇게 커다랗게 이 인어를 강조한 이런 사이렌을 강조한 로고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스타벅스의 2020년 8월달 기준으로 해서 스타벅스는 전국의 매장 수가 몇 개냐면 1460개입니다. 1460개. 자, 그리고 스타벅스는 전부 직영입니다. 직영. 우리나라에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에서 이런 전체 매장 1460개의 매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저런 맥도날드도 직영점이고요. 근데 이제 뭐 롯데리아나 이런 데는 그 직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같이 이제 돈만 있으면 롯데리아를 운영을 따가지고 이제 영업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스타벅스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걸 갖다가 자영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대리점을 안 합니다. 전부 직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는 커피 전문점이 7만 1000개, 7만 1000개입니다. 그리고 매년 9,000개씩, 7만 1000개인데 9,000개씩 폐업이 되어집니다. 폐업을 갖는 거죠. 커피 전문점의 총매출은 2016년 7조 원 정도에서 7.1조에서 2017년에 7.9조로 10% 정도 증가하였으나 매장 수와 영업 비용이 증가하면서 업체 이익은 뭐 이제 좀 11.8백만 원에서 10.5백만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늘어나지만 폐업하는 매장의 숫자도 뭐 이렇게 완전 늘었다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수의 커피 전문점 매장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상식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피 전문점이 많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강남구가 커피 전문점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강남 하면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커피 전문점이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강남구가 1739개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의외로 경남 창원이
창원시가 1420개로 많습니다. 경남 창원이 1420개. 그 다음에 경기도 수원시가 1321개. 되게 많죠. 경기도 성남시 1278개. 그 다음에 충북 청주시 1140개.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 일산 고양이죠. 여기가 1137개. 경기도 용인시 1126개. 그 다음에 서울시 중구, 시청에 있는 중구, 청계천 있고 하는 거기가 1113개. 그 다음에 경북 포항도 1074개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시가 1063개로 전체 상위 6개 중 6곳이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우리 뭐 경주나 제가 여기 살고 있는 대구도 여기에는 끼질 못하네요. 인구 대비해서 커피 전문점이 가장 많은 곳은 인구가 좀 많으면 커피 전문점들도 많은데 인구 1000명당 커피 전문점 수를 계산을 하니까 서울의 중구가 8.8개로 가장 많았어요. 사는 사람 비교해서 커피 전문점 숫자를 하니까 중구가 이제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구의 중구, 동성로, 중구에는 동성로가 있으니까 사는 인구들은 별로 없죠. 중구에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뭐 커피 전문점 시내니까 7.68개로 많았고, 부산 중구가 6.3, 서울의 종로구가 5.93개, 그 다음에 경북 총성군이 4.91개, 그 다음에 경북 경주시도 3.49개, 경북 영덕군이 3.43, 광주 동구 3.37, 경북 성주가 3.36.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한 각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심 지역이 인구 대비 커피 전문점 수가 이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한국의 연간 원두는 먼저 알죠? 커피를 볶아서 로스팅 했는 거 있죠? 했는 거기에 대한 소비량은, 자, 한국의 연간 원두 소비량은 얼마나 되나? 뭐 여기 최근 자료는 없는데 2018년 커피 원두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세계 6위 커피 소비국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커피를 세계 6번째로 많이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15만 톤의 커피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협회 자료에 따르면 수입량을 볼 때 커피 원두 소비량은 유럽연합이 264만 톤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 157만 톤, 일본이 47만 톤, 러시아 26만 톤, 캐나다 23만 톤, 한국 15만 톤으로 6위로 나타났어요. 자, 요게 이제 보죠. 그러니까 6번째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이,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땅덩이도 높고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커피에 대한 소비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는 없죠. 자, 이건 소비량. 자,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얼마나 되냐?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이렇게 보면 그 한국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커피 잔으로 환산을 했을 때 2018년에 우리나라 353잔입니다. 근데 세계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32잔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사람 앞에 132잔의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나라는 353잔. 그러니까 거진 얼마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 정도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지를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주요국의 스페셜티 고급 매장의 어떤 숫자를 볼 때 중국이 이제 스타벅스나 이런 좀 유명한 이런 매장들이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 미국, 일본은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긴 하는데
이런 매장에 가서 이렇게 마시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적어요. 어,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어떤 커피와 관련된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항,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더불어서 옛날에 이제 고종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2020년 현재까지의 대략적인 이제 커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현황이나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커피 벨트 혹은 이제 커피 존이라고 합니다. 자, 커피 벨트.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아프리카 대륙, 유럽, 러시아, 그다음에 동남아가 여기 있고요. 한국은 어디 있어요? 한국은 여기 있죠. 여기. 그다음에 일본 여기 있고 인도가 여기 베트남이 있나? 뭐 하여튼 태국 베트남이 이쪽에 있네. 있고 미국은 여기 있고요. 미국은 여기 있고 중남미 얘가 여기 있고요. 캐나다 여기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아프리카 쪽 여기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세계 지도가 있는데 이 세계 지도 중에 여기가 뭐냐면 요즘 점선으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꺼인 게 뭐냐면 적도예요. 적도. 이게 이제 지구에서 이 가장 이제 더운 곳들이죠. 근데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북이 그러니까 북쪽으로 25도, 그 다음에 남이 25도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선, 밑에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는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이 25도와 남이 25도의 아주 더운 지역들 여기서만 기후적으로 볼 때 커피가 이제 생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지금 색깔로 칠해져 있는 요쪽 지역에서만 이제 커피가 생산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기 에티오피아도 있고 예멘이라는 나라도 있고 케냐라는 나라도 있고요. 뭐 탄자니아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커피를 다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커피 나무를 기우는 되지만 또 커피를 생산 안 하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도 있고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파푸아뉴기니 뭐 여기 지금 여기 글자로는 표기가 안 됐지만 뭐 베트남도 커피가 아주 유명하고요. 파푸아뉴기니 하와이 미국의 하와이 주 멕시코 그 다음에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온두라스 자메이카 브라질 요 밑에 이제 뭐 칠레나 이런 데는 이제 커피가 안 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커피가 많이 나는 나라가 예멘 커피, 에티오피아 커피, 케냐 커피, 탄자니아 커피, 인도 커피, 인도네시아 커피, 파푸아뉴기니 커피, 하와이 커피, 멕시코 커피, 과테말라 커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커피, 온두라스 커피, 자메이카 커피, 브라질 커피. 베트남이 빠졌네요. 이 그림에 이 베트남 커피 이렇게 커피가 생산 되어지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지도에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있는 데를 또 허리띠 같죠. 그래서 이제 벨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커피 벨트 아니면 이제 이런 지역이니까 존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커피 벨트나 커피 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안 들어가 있죠. 일본도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후적으로 커피를 키울 수 있는 기후가 안 되기 때문에 커피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 여기 보면 요만큼 걸리죠. 그러니까 중국도 일부 지역에서는 커피나무가 재배가 돼요. 아주 더운 지역에. 자, 커피는
자, 커피 산지 방금 얘기했는 거 이제 커피 존, 커피 벨트라고도 하고요. 생산 지역은 적도 지역부터 남이 30도, 북이 25도 사이에 있는 열대나 아열대, 일부 이제 온대 지방, 그리고 커피 재배에 알맞은 기후나 토양 조건이 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자메이카 등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자메이카 등 중남미 지역에 이제 가장 많은 커피 생산국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은 세계 제2의 생산국이다. 베트남에서도 커피를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커피의 생산을 많이 하는데 이제 퀄리티로 따지면 이제 베트남 커피는 좀 베트남 커피 중에서도 좋은 퀄리티의 커피가 많은 반면에 또 안 좋은, 그러니까 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커피의 생산이 이제 많은 데가 또 베트남이기 때문에 또 베트남 로부스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그런 커피들을 많이 수출을 합니다. 자, 커피 원산지는 뭐 에티오피아나 예멘, 탄자니아, 케냐 등의 아프리카 지역이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커피를 처음 발견하고 처음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어서 경작을 했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온유 다음으로 어떤 온유 다음 거래로 대표적인 커피가 이제 무역의 상품이고요. 아라비카종 뒤에는 이제 나오는데 좋은 커피를 이제 아라비카라고 하거든요. 예, 고급 커피를 아라비카라고 하는데, 아라비카종의 주요 생산지가 전 세계 생산량의 25%를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부스타, 이건 이제 아주 품질이 좀 질이 좀 나쁜 그런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두 번째다. 그만큼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커피도 로부스타가 있긴 한데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원두의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베트남 서리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커피를 재배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전량 커피를 수입한다.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로 커피를 많이 먹는 나라고,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라고 앞에 통계가 봤죠. 자, 요게 이제 한국 커피 세계 커피 협회에서 나왔는 이런 그 자료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커피 생산국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여기 이제 제가 세 보니까 53개국이에요.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인도, 온두라스, 멕시코, 우간다, 과테말라, 페루, 코트디부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탄자니아, 케냐, 파푸아뉴기니,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마다가스카르, 라오스죠.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타일랜드, 태국, 카메룬,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콩고 민주공화국, 르완다, 부룬디, 필리핀, 예멘, 가나, 그 다음에 볼리비아, 토고, 쿠바, 파나마,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가나,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앙골라, 말라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파라과이, 그 다음에 자메이카, 짐바브웨, 토리니다드 토바고,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 콩고 공화국, 잠비아, 네팔, 가이아나에서 토탈 53개의 나라에서 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위 앞에 있는 여기 보면 생산량이 많은데 여기는 조금이죠, 그죠? 아주 가이아나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뭐 100개니까
60kg밖에 안 나잖아. 이게 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쭉 다 세어 보니까 전 세계에서 53개국에서 이제 커피를 생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커피의 생산량 비교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 17, 10년, 17년. 요거는 이제 인터내셔널 커피 오거니제이션 ICO 국제 커피 협회입니다. 인터내셔널 커피 오거니제이션의 통계에 따르면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1위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두 번째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계속해서 이제 뭐 매년 2위를 유지하고 있죠. 3위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톤 80톤, 84톤. 그다음 4위 인도네시아입니다. 69, 74, 69, 65톤. 5위 에티오피아. 5위는 이제 2014, 15년에는 에티오피아였다가 16년, 17년에는 온두라스로 바뀝니다. 그다음 6위 인도, 에티오피아. 그다음 7위 온두라스 처음에 했다가 인도. 온두라스가 이제 급쪽으로 많이 올라갔죠. 인도는 6위, 7위를 왔다 갔다 그리고 8위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아프리카의 우간다. 9위 멕시코. 멕시코는 9위나 10위 왔다 갔다 그리고요. 9위에 이제 과테말라가 또 올라옵니다. 10위였다가 12, 9위 왔다 갔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16년, 17년에는 9위를 이제 페루가 합니다. 페루 이렇게. 그래서 생산이 이제 많은 나라.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해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겠죠. 이런 나라들이.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브라질 커피 많이 들어오고요. 여기 있는 나라들 커피들은 다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출 생산국이고 수출국이고 세계 주요 수입국 순위 해서 2014, 15, 16, 17년 역시 ICO 인터내셔널 커피 오거니제이션의 자료를 따르면 자 EU는 이제 유럽 연합이죠. 그러니까 여러 유럽의 이런 것까지도 무역도 이제 여러 유럽의 개개 나라가 아니라 전부 이렇게 모여 있는 이 EU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등이 될 수밖에 없죠. 이 EU 안에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1등은 이제 EU가 이제 커피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U에 보면 뭐 여기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뭐 이런 나라들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스페인.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커피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 하와이에서 커피가 나긴 하지만 그건 난다고 할 수가 없죠. 미국의 본토에 비하면. 그래서 미국은 이제 2위의 커피 수입국이고 그만큼 커피를 많이 먹는다. 자, 3위의 커피 수입국은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 커피를 되게 많이 먹습니다. 커피.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파는 커피 전문점의 숫자는 좀 작죠. 우리는 이제 이런 커피 전문점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을 가보면 이런 커피 전문점 브랜드도 아까 얘기했는 뭐 도토루라는 그하고 뭐 네스카페라는 그런 거 중심에 몇 가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뭐 개인 이렇게 뭐喫茶店 같이 찻집 같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로 이제 핸드드립이나 이런 거에서도 많이 먹고요. 에스프레소도 많이 먹고 스타벅스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3위를 유지를 합니다. 계속해서 세계의 커피 수입국 3위. 그 다음에 이제 4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4위. 5위 캐나다. 6위 알제리. 알제리가 뭐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네요. 그다음 7위 한국. 앞에서는 한국이 6위였는데 이게 이제 알제리나 이런 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럽니다. 6위, 7위. 지금 현재 1800에서 한국이 매년 늘어나가지고 2300까지 갔죠. 2017년에 지금 이제 2000년 뭐 더 아마 더 됐을 거예요. 찾아볼까? 뉴스에 한번 찾아볼까? 뉴스
이런 건 기사에 뜨거든요. 커피 수입 뉴스를 보면 한국의 커피 수입 뉴스를 보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코로나도 못 막은 한국인 커피 시장, 이게 이제 2020년 올해 거거든요. 올해 건데 코로나도 못 막은 한국인의 커피 사랑 올 수입량 최대. 그러니까 지금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게 이제 올해 1월에서 7월 달까지만 해도 9만 톤으로,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 벌써 5.37%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15년, 16년, 17, 18, 19인데 수입량은 여기 이제 1월달, 7월달까지만 이렇게 해놨네요. 7로 7984. 그러니까 보세요. 90이니까 같은 기간 내에 90이니까 엄청나죠. 계속해서 이제 뭐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사우디, 우크라이나 같은 이러한 순으로 지금 이제 많은 커피를 수입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커피 브랜드, 뭐 스타벅스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자, 유럽에는 이제 어떤 브랜드가 많으냐면 여기 보면 top 5 branded coffee chains in Europe and the US.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 있어서 톱 5, 그러니까 5개의 큰 커피 브랜드 체인 프랜차이즈 체인이죠.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코스타라고 하는 브랜드,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코스타라고 하는 브랜드가 2,755개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맥도날드에서 하는 맥카페가 2,253개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가 2,406개. 그 다음에 카페 네로라고 하는 것이 755개로 4등. 그 다음에 그렉스라고 하는 게 498로 이제 다섯 번째. 그래서 코스타, 맥카페, 스타벅스, 카페네로, 그렉스라는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스타벅스죠. 13,532개 스타벅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던킨도너츠에서 커피를 팔죠. 자, 던킨도너츠가 8,828개. 그 다음에 팀 호르턴이라는 브랜드가 683. 그 다음에 바르네스 노블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580개. 카리보우라고 하는 브랜드가 490개. 이렇게 커피 파는 커피 전문 브랜드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몰랐던 사람들이 되게 많죠. 저도 맨날 보면 스타벅스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스타벅스는 이런 브랜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네. 자, 여기 이제 커피 품종 요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 오늘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커피 품종은 크게 이제 아라비카 종과 로부스타 종과 리베리카 종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라비카 종, 로부스타 종, 리베리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아라비카라는 종은 원래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카 종은 다른 말로 하면 되게 고급 커피종입니다. 고급의 커피종. 그러니까 맛도 그렇고 품질도 좋은 이런 고급 커피 종이고, 이 전체의 커피 생산량, 전 세계의 커피 생산량 중에서 이 70%가 아라비카 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70%가
아라비카종을 선택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커피 이렇게 선전 같은 거 보면 뭐 아라비카 100%뭐 이렇게 커피에 이제 아라비카 100%를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하고 뽑았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이 고급 커피 재료를 사용해서 커피를 뽑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커피 생산량의 70%가 아라비카고 품질이 비교적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특히 품질이 좋고 맛이 좋은 것을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고 합니다. 스페셜티 커피. 이런 아라비카는 이런 아라비카는 해발 800m 이상의 좀 높은 지역에서 생산되어지고요. 그리고 해발 1500m에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 급에서 그러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품질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병충해에 좀 약하고요. 섭씨 30도 이상이 또 너무 이렇게 그 온도가 높아지면 또 이렇게 해를 입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맛은 좋은데 여러 가지 어떤 병이나 날씨의 변화나 이런 데 되게 민감해서 좀 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 커피의 재료로 사용되는 커피 품종이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이런 이제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서 사 먹는 그런 커피들은 대부분 이런 아라비카종으로 사용해서 이제 내린 커피가 많은데, 기후나 토양 등 환경에 민감하고요. 재배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되는 환경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는 장점도 있다. 모양은 원두 모양이 이제 좀 납작하고 길고요. 표면에 파진 홈이 이렇게 좀 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 함량은 로부스타 종보다 좀 적고요. 커피 콩에는 이제 로스팅하면 카페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다 들어가 없는 건 뭐 디카페인이라고 해도 약간의 카페인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함량들이 있는데, 로부스타 종은 이제 다음 얘기하겠지만 좀 퀄리티가 낮은 그런 이제 커피인데, 그 로부스타 종보다는 좀 적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커피를 사용을 하고, 스트레이트 커피를 사용하고 커피 향이나 단맛, 신맛, 감칠맛이 강하고 좀 원두의 특성에 따라서 개성이 있는 커피입니다. 로부스타 종보다도 카페인 함량이 적고 품질 우수하고 재배 조건이 어렵고 가격이 이제 딴 것보다는 이제 많이 비싼 것을 봅니다. 아라비카, 우리가 선전에 아라비카라고, 아라비카 100% 한번 잡을까요? 선전 아라비카 100% 쳐보면 여기 보세요. 선전에 동서식품 100%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원두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 이제 광고인데요. 이 광고 같이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이제 낸 거죠. 이런 걸 이제 홍보라고 하는데, 동서식품에서 100%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해서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와 은은한 단맛을 낸 대용량 커피를 만들어냈다. 이게 신제품 주시와 관련된 신문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의 커피를, 콜롬비아에서도 이제 거의 콜롬비아는 아라비카 커피만 생산되어지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콜롬비아에서 이렇게 낳는 이런 원두들을 사용해서 이제 커피를 만들어서 이런 뭐 콜롬비아 마스터 라떼나 콜롬비아 마스터 블랙, 콜롬비아 마스터 스위트 블랙, 스위트 블랙은 이제 여기다가 설탕을 좀 더 첨가했는 거겠죠. 이런 걸 냈다는데, 콜롬비아 커피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저도 직접 이렇게 콩을 로스팅하고 이렇게 뭐 하지만, 콜롬비아 커피 자체가 콩 가격이, 퀄리티가 아주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콜롬비아 커피는 한 상중하로, 그러니까 그 수입하는 가격을 따라서
상, 중, 하 정도를 이렇게 본다면 콜롬비아 커피의 가격은 거의 한 중하 정도에 속하는 커피입니다. 중하 정도에 속하는 이런 이제 생두의 수입 가격을 그러니까 생두를 이제 그렇게 수입해서 아라비카 커피지만 중하, 그러니까 하에 속하는 게 어디냐면 하에 속하는 커피가 어디냐면 이제 그 브라질 커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커피가 제일 이제 커피 가격이 쌉니다. 그 위에 이제 이런 콜롬비아나 뭐 이렇게 뭐 과테말라, 저는 이제 뭐 저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 커피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중상 정도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에티오피아 커피, 아프리카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뭐 등등 뭐 이런 커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 커피들은 뭐 예를 들어서 파나마 게이샤 커피 1kg에 뭐 6만원, 7만원 되는 하와이 코나 커피 1kg에 8만원, 9만원씩 하는 이런 이제 커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사람들은 보면 이제 뭐 이게 콜롬비아가 그렇게 커피 가격이 싼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뭐 콜롬비아 이름에 어쨌든 100% 아라비카 원두로 사용했다라고 하니까, 아라비카 원두는 고급 커피니까 그러니까 아주 맛이 좋겠지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고 광고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100% 아라비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OP 많이 들어봤죠? POP 많이 들어봤죠? TOP. 자,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한 맥심 TOP다. 이건 뭐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했다고 하면 되게 좋은 커피를 사용해서 만든 게 TOP구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느 나라 커피를 사용했는지는 안 나타났네요. 여기 있네. 맥심 TOP는 콜롬비아, 케냐, 브라질 등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에서 재배한 최고급 100% 아라비아 커피를 블렌딩해서, 요 중에 보면 콜롬비아, 케냐는 내가 얘기했죠. 제일 싼 거. 그 다음에 콜롬비아 중급. 그 다음에 케냐는 중상. 요 세 개를 이제 섞어가지고 블렌딩 한다고 하는데, 요 세 개를 섞어서 이제 커피를 볶는 그 원두를 사용해서 했는데, 근데 보면 저도 이제 뭐 그렇게 하지만 이 제일 이 중에서 이제 그 제일 동일하게 섞는 건 아니에요. 3대 3대 3으로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브라질 뭐 한 5나 6%, 그러니까 100%면 브라질 커피 뭐 한 50%나 60% 섞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다수가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브라질 커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커피 뭐 한 30% 정도 썼고, 케냐가 제일 비싸거든요. 이 케냐는 한 10%나 20% 섞어가지고 100% 만들어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이제 섞여온 맛이 나고, 그 어쨌든 그래도 이 세 가지가 콜롬비아나 케냐, 브라질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그 이제 아라비카 커피이기 때문에 뭐 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해서 뭐 티오피가 났다. 이렇게 선전을 해도 또 맛도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저희 집은 케냐, 브라질, 콜롬비아 대신에 이제 과테말라를 써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과테말라가 들어가느냐 콜롬비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 케냐, 브라질, 과테말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도 맛있어요. 블렌딩 해가지고 해도 맛있어요. 음.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게 이제 100% 아라비카 뭐 이런 이제 광고를,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아라비카라도 싼 아라비카가 있고 비싼 아라비카가 있기 때문에 저런 광고에 이제 좀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아라비카 중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돼서요. 지금 이제 다음에 로부스타를 리베이크하는 다음 시간에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4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